작년에 0%, 올해 50%. 이게 무슨 숫자냐고요? 국내 배터리 기업 SK온의 정부 ESS 수주 점유율이에요. 작년에는 단 한 건도 못 따냈던 회사가 올해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565메가와트 중 284메가와트, 50.3%예요. 한국 배터리 산업에서 이런 대역 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1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에서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중국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거든요. 미국은 2026년부터 중국산 배터리에 58% 관세를 매기고 IRA 보조금에서도 배제하기로 했어요. 유럽도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하면서 공급망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게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예요.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ESS라는 새로운 격전지가 열렸고 한국 3사가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ESS가 뭔지,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는지, 그리고 삼성 SDI, LG에너지 솔루션, SK온 세 회사가 어떤 전략으로 싸우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볼게요. 배터리 주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에너지 산업의 미래가 궁금하신 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면 시장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실 거예요. 혹시 ESS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 에너지 저장 장치예요. 쉽게 말하면 거대한 충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뜨거워졌냐면요.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전력 수급을 맞추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해가 쨍쨍한 낮에는 전기가 남아돌고 밤이나 흐린 날에는 부족하고 이 불균형을 해소해주는 게 바로 ESS예요. 정부가 ESS 중앙계약시장이라는 걸 만들어서 대규모로 발주하기 시작했어요. 1차 사업이 563메가와트, 약 1조 원 규모였고요. 이번 2차 사업도 565메가와트, 역시 1조 원대예요. 합치면 1100메가와트가 넘고 금액으로는 2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규모죠. 중요한 건요. 이 계약이 15년 장기 계약이라는 거예요. 한 번 따면 15년 동안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는 거죠. 전기차 시장이 캐즘을 겪으면서 배터리 3사 모두 적재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 ESS 사업이 말 그대로 동아줄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작년 1차 입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살펴보죠. 2025년 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결과가 발표됐을 때 업계가 술렁였어요. 삼성 SDI가 전체 물량의 76%를 가져간 거예요. 563메가와트 중에서 약 428메가와트를 독식한 거죠. LG에너지 솔루션은 24%, 약 135메가와트를 확보했고요. 그리고 SK온은요? 0%예요. 단 한 건도 못 따냈어요. 삼성 SDI가 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겼을까요? 세 가지 핵심 요인이 있었어요. 첫째, 괴너지 밀도 배터리예요. 삼성 SDI는 NCA,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 계열의 배터리를 밀었어요. 특히 SBB라고 불리는 고용량 셀을 사용했는데요.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이었죠. 둘째, 안전 기술이에요. ESS는 화재 위험 때문에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성 SDI는 셀 내부에 자동 소화 시스템을 탑재했어요. 배터리 셀 하나하나가 열폭주 상황에서 스스로 불을 끄는 구조인 거죠. 셋째, 국산 소재 활용이에요. 삼성 SDI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핵심 소재를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당시 평가 기준에서 산업 기여도가 중요했기 때문에 이게 높은 점수를 받았던 거예요. 반면 LG에너지 솔루션은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로 승부했어요. LFP는 NCA보다 에너지 밀도는 낮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화재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하지만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 기여도 점수에서 밀렸어요. SK온은요, 당시 ESS 사업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결국 단 한 건도 수주하지 못하면서 쓴 잔을 마셨죠. 그런데 말이에요. 1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26년 2월 1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거래소가 제2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모두가 놀랐죠. SK온이 전체 물량의 50.3%를 가져갔어요. 565메가와트 중 284메가와트예요.
작년에 0%였던 회사가 올해는 1등을 차지한 거예요. 삼성 SDI는 35.7%로 202메가와트, LG에너지솔루션은 14%로 79메가와트를 수주했어요. 삼성 SDI 입장에서는 작년 76%에서 올해 35.7%로 점유율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거죠. 구체적으로 어디를 따냈는지 볼까요? SK온은 읍동, 운남, 남창 사업 3곳을 수주했어요. 삼성 SDI는 진도, 화원, 제주 3곳, LG에너지솔루션은 해남 1곳을 확보했고요. 전체 7개 사업지 중에서 SK온이 3곳으로 가장 많은 용량을 가져간 거예요. 1차와 2차를 합친 누적 기준으로 보면요. 삼성 SDI가 여전히 56%로 1위예요. 하지만 SK온이 단숨에 25.2%로 2위로 올라섰고 LG에너지솔루션은 19%로 3위가 됐어요. SK온의 이 대반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핵심 요인이 4가지 있어요. SK온이 이번에 가장 강조한 건 국산 소재 활용이에요. LFP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양극재, 전해액, 분리막을 모두 국내 업체로부터 조달하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기존의 중국산 소재에 의존하던 경쟁사들과 차별화를 꾀한 거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번 2차 입찰에서는 평가 기준이 바뀌었거든요. 1차에서는 가격 비중이 60%, 비가격 비중이 40%였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가격과 비가격이 각각 50%씩으로 조정됐어요. 비가격 요소에 뭐가 포함되냐면요. 산업 기여도, 안전성, 기술력 같은 항목들이에요. 국내 소재를 쓰면 국내 일자리가 늘어나고 2차전지 밸류체인 전체가 강화되잖아요. 이런 점들이 산업 기여도 점수에 반영되는 거예요. SK온은 여기서 확실한 점수를 따냈어요. 국산 소재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국내 LFP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비전을 보여준 거죠. 소재뿐만 아니라 생산 기지도 국내로 가져왔어요. SK온은 올해 상반기에 서산 공장 일부 생산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전용으로 전환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약 3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배터리 생산 능력이 확보돼요. 현재 서산에는 1공장과 2공장이 있는데요. 1공장이 1기가와트시, 2공장이 6기가와트시 규모예요. 2공장의 4개 라인 중 2개 라인을 ESS용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인 거죠. 국내에서 생산하면 뭐가 좋으냐면요. 물류비가 줄어들고 품질 관리가 용이해져요.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요. 이런 점들이 산업 기여도 평가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 거예요. 세 번째 비밀은 안전 기술이에요. 특히 사전 예방 기술에서 확실한 차별화를 이뤘어요. 2024년 9월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OESS 화재가 발생했거든요. 이 사고 이후로 ESS 안전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훨씬 엄격해졌어요. 불이 난 다음에 끄는 것보다 불이 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게 더 중요해진 거죠. SK온은 여기서 EIS라는 기술을 적용했어요. 전기화학 임피던스 분광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배터리 내부의 전기적 저항 변화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이 대단한 게요. 화재가 발생하기 약 30분 전에 위험 신호를 감지할 수 있어요. 배터리 셀의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삼성 SDI나 LG에너지솔루션도 안전 기술을 갖추고 있지만요. SK온은 이 EIS 기반 진단 시스템을 ESS용 LFP 배터리에 적용한 유일한 기업이라고 강조했어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에 집중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올해 1월에는 스탠다드 에너지라는 회사와 협력해서 바나듐이온 배터리 기반 ESS 기술 개발에도 나섰어요. 바나듐이온 배터리는 리튬이온보다 화재 위험이 훨씬 낮거든요. 안전성에 대한 집념이 느껴지는 행보죠. 네 번째 비밀은 SK그룹 차원의 시너지예요. 이번 입찰에서 발전사 기준으로 보면요. SK이노베이션이 7곳 중 2곳을 따내서 188메가와트, 33.3%를 차지했어요. SK온이 배터리를 만들고 SK이노베이션이 발전 사업을 운영하는 구조예요. 배터리 제조부터 발전 운영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거죠. 발주처 입장에서는 하나의 그룹이 전체 밸류체인을 책임지니까 신뢰가 갈 수밖에 없어요. LG에너지솔루션이나 삼성 SDI는 발전 사업 계열사가 별도로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삼성 SDI는 뭘 잘못한 걸까요? 사실 잘못했다기보다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예요. 삼성 SDI는 계속해서 NCA 기반의 괴너지 밀도 배터리를 밀고 있어요.
SBB라는 고용량세를 적용해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안전 기술도 확실해요. 셀 내부에 자동 소화 시스템을 넣어서 열 폭주가 발생해도 스스로 진화하도록 설계했거든요. 기술적으로는 최고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가격이에요. NCA 배터리는 LFP보다 원가가 높아요. 그리고 삼성 SDI는 국산 소재를 많이 쓰는데 국산 소재가 중국산보다 비싸거든요. 고품질이지만 고가격인 거죠. 이번 2차 입찰에서 가격 비중이 50%로 여전히 중요했잖아요. 삼성 SDI가 기술과 안전에서 앞서도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 점수를 까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삼성 SDI는 202메가와트 35.7%를 확보했어요. 작년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누적 기준으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하면서도 수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은 LFP 배터리로 승부하고 있어요. LFP가 뭐냐면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예요. 양극재에 니켈이나 코발트 대신 철을 쓰는 거죠. 철은 니켈보다 훨씬 싸고 매장량도 풍부해요. 그래서 LFP 배터리는 NCA보다 가격이 낮아요. 화재 위험도 적어요. 철 기반이라 열 안정성이 높거든요. 열 폭주가 발생해도 NCA처럼 급격하게 반응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LFP 양극재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어요. 비용을 낮추려면 중국산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산업기여도 점수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이번 2차 입찰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14%에 그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격 경쟁력은 있는데 비가격 요소에서 점수를 못 받은 거예요. 물론 LG에너지솔루션이 가장 체력이 좋은 건 사실이에요. 2024년 기준으로 매출 27조 원, 영업이익 6,800억 원으로 흑자를 기록했거든요. 삼성 SDI와 SKO는 각각 영업손실 1조 7천억 원, 9,300억 원으로 적자를 보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LG가 가장 튼튼해요. 하지만 공공 ESS 입찰에서는 산업 기여도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소재 국산화를 얼마나 빨리 추진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평가 기준 변화가 왜 중요한지요. 1차 입찰에서는 가격 비중이 60%였어요. 누가 더 싸게 납품하느냐가 거의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치열했고 일부 컨소시엄은 막판까지 가격을 낮춰서 재제출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2차에서는 가격과 비가격이 50대 50으로 바뀌었어요. 비가격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산업 경제 기여도, 안전성, 기술력, 그리드 통합, 역량 같은 항목들이에요. 이 변화가 SK온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어요. SK온은 국산 소재, 국내 생산, 안전 기술에서 점수를 많이 딸 수 있었거든요. 반면 가격만 싸게 부른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점수가 깎인 거죠. 정부가 왜 이렇게 기준을 바꿨을까요? 단순히 값싼 배터리를 사겠다는 게 아니라 국내 배터리 산업 생태계 전체를 키우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소재 기업, 부품 기업, 장비 기업들까지 함께 성장해야 진짜 경쟁력이 생기니까요. 앞으로 있을 3차, 4차 입찰에서도 이런 기준이 유지되거나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국산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국내 ESS 시장도 중요하지만요. 진짜 큰 그림은 글로벌 시장이에요. 미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미국은 2026년부터 중국산 배터리에 58% 관세를 부과해요. 그리고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중국산 부품이 들어간 전기차나 ESS에는 보조금을 안 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거예요. 세계 1위 CATL, 2위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경쟁하기 어려워진 거죠.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느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에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세 회사가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할 기회를 얻은 거예요. 실제로 삼성 SDI는 최근 미국 ESS 시장에서 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어요. 괴너지밀도 SBB 기술을 기반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따낸 거죠. 유럽도 비슷한 흐름이에요. 유럽연합은 배터리 여권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재활용 비율, 공급망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거예요. 중국 기업들은 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어렵고 한국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에는 AMPC라는 세액공제도 있어요.
미국 내에서 생산한 배터리에 대해 킬로와트 시당 35달러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거예요. 현지 생산 인센티브인 거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이유 중 하나예요. 국내 ESS 수주가 중요한 건요. 이게 글로벌 시장 진출의 레퍼런스가 되기 때문이에요. 한국 정부 사업에서 검증받은 기술과 안전성을 가지고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세 회사의 전략을 비교해 보면요. 삼성 SDI는 프리미엄 전략이에요. NCA 기반 괴너지 밀도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고요. SBB라는 고용량 셀로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어요. 안전 기술도 셀 내부 자동 소화 시스템으로 차별화했고요. 국산 소재 비율이 높아서 산업 기여도 점수도 잘 받아요. 단점은 가격이 높다는 거예요. LG에너지솔루션은 가성비 전략이에요. LFP 배터리로 원가를 낮추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어요. 화재 위험도 낮고요. 재무 상태가 3사 중 가장 좋아서 장기전에 유리해요. 단점은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아서 산업 기여도 점수에서 불리하다는 거예요. SK온은 종합 전략이에요. LFP와 NCM을 혼합해서 사용하고요. 국산 소재 국내 생산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EIS 기반 안전 기술로 사전 예방에 집중하고요. SK그룹 시너지로 발전 사업까지 연계해요. 1차에서 0%였던 점유율을 2차에서 50%로 끌어올린 대역전을 이뤘죠. 세 회사 모두 각자의 강점이 있고요. 앞으로의 입찰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정하느냐에 따라 판도가 또 바뀔 수 있어요. 정부는 올해 6월 전후로 제3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을 예고했어요.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차, 2차와 비슷하거나 더 클 것으로 예상돼요. 삼성 SDI는 누적 기준으로 여전히 1위예요. 프리미엄 기술로 고부가 가치 시장을 공략하면서 점유율 수성에 나설 거예요. 최근에는 LFP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격 경쟁력까지 갖추면 더 강력해질 수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은 소재 국산화가 관건이에요. 중국산 양극재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소재 업체와 협력을 강화해야 산업 기여도 점수를 올릴 수 있어요. 체력이 가장 좋은 만큼 장기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도 있어요. SK온은 이번 2차 성과를 발판으로 공격적으로 나설 거예요. 국산화 전략과 안전 기술이 검증됐으니까요. 다만 적자 폭이 크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이 과제예요. 투자자 관점에서 보면요. ESS 입찰 결과 발표 시점마다 배터리 3사 주가가 움직여요. 수주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오르고 탈락하면 내리고요. 6월 입찰 결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예요. 밸류체인에 있는 소재 기업들도 영향을 받아요. 양극재의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전해액의 솔브레인, 분리막의 SKI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이 배터리 3사의 수주 물량에 따라 실적이 달라지거든요. 오늘 영상 핵심 세 문장으로 정리할게요. 첫째, SK온이 1차 0%에서 2차 50.3%로 대반전에 성공했어요. 국산 소재, 국내 생산, EIS 안전기술, 그룹 시너지가 핵심 요인이었죠. 둘째, 평가 기준이 바뀌었어요. 가격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기여도, 안전성 같은 비가격 요소가 절반을 차지하게 됐어요. 국산화 전략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거죠. 셋째,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의 기회가 열리고 있어요. 미국, 유럽의 중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한국 기업들이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됐어요.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만 ESS라는 새로운 격전지가 열렸어요.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세 회사가 여기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기술력을 쌓고 있고요. 이 경험이 글로벌 시장으로 이어질 거예요. 올해 6월 3차 입찰, 그리고 앞으로의 ESS 시장 흐름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중요한 소식 있으면 또 정리해서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해두시면 새 영상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경제 노가리였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 부자 되는 그날까지 난 멈추지 않는다. 감사합니다.